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이렇다 할 뉴스는 없어요. 월요일이기도 하고 상승장일 때는 막 호재 뉴스 엄청나게 막 쏟아지죠. 근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악재 뉴스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것만 그대로 추려서 이제 몇 개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지금 현재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호주가 엘살바도르를 제치고 네 번째로 큰 암호화폐 ATM 허브가 됐다. 그래서 순위가 호주가 네 번째가 됐다. 뭐 이 얘기. 그리고 첫 번째가 미국이 가장 ATM 머신이 많고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의외로 또 스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호주. 예.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 거기가 나이지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ATM기를 가장 많이 설치한 국가들에 관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도 은행 말고 은행도 많이 지금 뭐 지점이 축소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근데 현금을 뺄 수 있는 ATM기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줄여 나갔고 현금을 뺄 수 있는 한도조차도 계속해서 축소시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과 이러한 맥락과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단적인 예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CBDC가 유통되면서 이 나이아라가 유통되면서 정부에서 ATM에서 주당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225달러래요. 225달러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줄여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QR코드 결제 뭐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을 QR코드로 그냥 상점이 됐든 아니면 개인 간 거래가 됐던 그런 식의 세상이 전 세계가 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또 이제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이거 A다. 네. 뭐 중요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뭐 몇 가지 네 가지 크게 큰 범주의 네 가지 중요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JK 롤업에 관한 거 이거 L2를 런치할 거다. 그리고 게임파이 L2 런치 그리고 이더리움 버처 머신 L2 이건 뭐 이더리움하고 연결시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다 빠르게 진행시킬 거야라고 이제 개발자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에이다 코인도 괜찮은 코인이니까 너무 막 예, 1회 1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급을 많이 안 드리잖아요. 근데 어쨌건 괜찮은 코인인 건 사실이고 그리고 XRP에 관한 얘기 또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XRP에 국한된 얘기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리플 CTO죠 이분 데이빗 슈왈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EO 근데 이 데이빗 슈왈츠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랫동안 XRP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대요. 근데 뭐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뭐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걸 관해서 한번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XRP 및 기타 주요 암호화폐의 부진한 성능이 그러니까 XRP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실제로 다음에 큰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의 결과라고 믿는다. 뭐 단적인 예로 소송도 불확실성이고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수용도 사실은 불확실성이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불확실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가격에 곱하기 10배에서 곱하기 100배는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이미.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매집하면 산다. 기관 투자가들이 매집한다는 뉴스를 우리가 미디어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들이 매집을 끝난 이유가 아닐까? 네. 끝난 이유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정치 세력과 금융 세력은 일치합니다. 네.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장난질이 지금 뭐 FTX부터 해가지고 뭐 테라 루나부터 해가지고 그냥 권도형의 단독도 아니고 다 1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 2022년이 진짜 최악의 해였죠. 완전 진짜 최악의 해였고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 돈 못 벌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근데 슈왈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2000년도에 구글의 예를 들어 검색 엔진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다. 일부는 지금은 구글하면 막 알아주잖아요. 모두가 다. 그래서 신자가 되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암호화폐가 현재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분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2023년 상반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뭐 가상자산하고 딱 매칭을 할 수가 없는 거긴 사실인데 주식시장이 얼마나 지금 되게 어려운지에 관해서 이제 S&P 500 지수인데 지금 현재가 3,800 정도, 3,8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측치를 은행들이 내는데 여기 중간 부분이 아마 평균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RBC 캐피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미조, 크레딧 스위스에 보면 이게 종합 S&P 종합 지수인데 3,800이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주 미온적인 상승? 과연 2023년 5년에는 과연 미국의 주식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측하듯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성장할 건지 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자, 어쨌건 뭐 각 기관들이 내놓은 어떤 그 전망치였고 이것도 뭐 중국의 스탠스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코비드 19로부터 이제 리오프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고 지금 2023년 초반에 어떤 지점만 통과를 하면 저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고 중국의 성장이 결국에는 전 세계 성장과 성장을 이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23년에 가장 중심적인 화두가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국가주석이 12월 31일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대만에 관한 스탠스, 양완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어조가 누그러졌다. 2022년처럼 통일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대만 분쟁에 대만 침공에 관한 거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금 분위기상 지금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분명히 아니죠. 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인구 구조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예전서부터 제 채널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최근 자료인데 밑에는 인디아 위에 게 이제 중국인데 뭐 이 말은 작년서부터 사실 있었어요. 2022년도에 이미 인도는 중국의 인구를 초월했다. 예, 이미 앞질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이 적색 부분이 젊은 층 인구거든요. 근데 같은 기준으로 봐서 2023년 지금 초로 봐서 여긴 얇죠. 빨간색 부분이 되게 얇죠. 여기는 두텁죠. 크기 자체가. 그리고 아주 서서히 감소해요. 정점을 찍고. 아주 서서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인구 구조나 이런 거에 관해서 예전서부터 되게 오랫동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도 이게 뭐 중요하냐고 이제 저한테 인도 다 썩은 나라인데 이렇게 보실 분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아마 아실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 사람이 왜 이 인구에 관해서 인구 구조 특히나 이 인디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에 관해서 왜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거는 훗날 후행해서 시간이 분명히 말을 해줄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 정도로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서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국가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 북미에 있는 미국이나 그런 국가들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민 문호를 예전보다 조금 더 열어놓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달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경제 구조 면에서 이민자가 취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민 정책도
그것을 따라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래서 신흥국이 잘 살게 되는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면 이민 정책 또한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아마 이 나라 저 나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뭐 유랑민, 유목민, 21세기 유목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트코인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놀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013년부터 14, 15, 16, 17, 18, 19, 20, 21 1년인데 거의 대부분 2018년에 최악이었는데 이때도 중간에 3.61%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3분기에. 근데 작년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내내 떨어졌어요. 1분기 마이너스 1.46, 2분기 마이너스 56.2, 3분기 마이너스 2.57, 4분기에 마이너스 14.75%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2023년에 과연 어떻게 될지 제도권의 가상자산이 수용되는 원년이 될지 원년만 만드는 분위기가 될지 진짜 궁금해지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지나가는 김에 있게 말씀드리고 제가 2023년이 되게 중국이 되게 중요하다 리오프닝 하는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이 좋아서 블랙록에 자금이 중국에 투자를 할까요? 누군가가 좋아서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냥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이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철강 수요 회복은 관건이 중국의 성장률이다. 자,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번 코비드 19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2023년에 변수로 등장이 될 겁니다. 하다못해 미국 금리하고도 저는 관련이 깊숙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 결과가 1분기를 지나서 어떻게 날지 이거는 비단 철강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종합적인 전체적인 산업하고 다 마찬가지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뉴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뚜렷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뉴스거리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항상 조심하세요.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시고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